네, 삼성동 사저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 패널 네 분과 함께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오전까지도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꽃도 보내고 여전히 어젯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뭐 저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시지 않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조용히 좀 지켜봐 달라고 하든지 저는 저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스러운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지금 뭐 친박계 저 의원들이라든가 저 친박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작은 불씨 같은데요. 저게 향후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얼마나 큰 부담으로 저 계속 자리 잡을지 저는 외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2, 3년 후에 총선도 있고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누가 지근해서 뭐 보자 하느냐. 일단 윤 전 추행정관이랑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가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으로 이영선 전 행정관 현재 행정관이죠. 청와대 행정관이 경호팀으로 합류했다는 거고요.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윤 전 행정관도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 보좌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경호 쪽으로 합류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 윤 전 행정관이 경호 쪽으로 합류하는 거는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에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그렇죠.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고요.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파면당한 대통령은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비서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가 다 중단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혹시나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의 최소한의 정도의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경호팀의 일원으로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소속을 바꿔가면서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그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뭐 경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월급도 박 전 대통령이 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려면 비서관 채용이 가능한데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관 채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비로만 지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혈혈단시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저께 퇴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실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정치권에 있는 친박 인사들이 대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공간을 옮겼지만 전직 대통령 그리고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정치적 그런 역량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까지 낳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 있잖아요. 재판 받아야 되죠. 그 재판 받아서 나중에 유죄 판결이 되면 아마 공무원 신분도 박탈돼서 그때는 또 이영선 행정관도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비로 또 활동비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금전적으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저기 사저 구입비. 그러니까 5년 차에 한 50억 가까이가 책정돼서 예산에서 됐거든요. 바로 그 탄핵된과 동시에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사죄를 한다든지 하면은 경호 부분만 빼놓고는 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하셔야죠.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었죠. 그때 영상이요. 재판 영상을 한번 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운동을 지도했습니까? 이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장소가 왜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건가요? 청와대 관전에 어디에? 재판장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공간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거는 뭐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위치가 확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관저 내부입니다. 처음에 의상실의 위치를 가르쳐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의상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감출 거를 감추는 건 괜찮은데요. 명백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 출입에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실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과거 청와대 출입이 그게 어떤 범죄와 연결돼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렇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최순실 씨의 출입 내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윤 전 주지사도 마찬가지던데 마치 무슨 범죄 행위가 있는 것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질타를 받았던 두 사람입니다. 예. 바로 저 지점 때문에 그 윤 전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사람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두 사람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저렇게 어떤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증인들이 또 그냥 증인들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될 어떤 범죄에 관해서 핵심적인 어떤 증인인데 예. 굉장히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본인의 재판에 입증을 해줄 사람들과 함께 세 사람이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예. 특히나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굉장히 큰 빵꾸를 낸 사람입니다. 예. 사실은 의료법 위반 방조 행위로 기소가 된 상황이지만 의료법 위반 행위가 결국에는 보안 손님을 그냥 마음대로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거와 관련해서 경호실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자체로 문제인 것이죠. 만약 일반적인 어떤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됐다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직위가 해제되고 예.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을 떠나서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되고 회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영선 행정관을 경호팀으로 배석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 뭔가 이렇게 보좌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요. 친박계 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에는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말씀 여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밀지 마세요. 아니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번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 판결입니다. 법리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고 사실 인정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편협한 재판관들의 시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녀 사냥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젠 차라리 홀가분하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실이 너무 추워서 연락이 안 되는. 현우 씨 와이러스. 어떻게 계시는가 궁금했어. 그래서 자리를 조금 가지셨어요. 나도 안 보여요. 발목을. 그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또 보기보다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를 대응하고 계신 것 같다. 특별하게 대통령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조원진 의원이 보신 것처럼 거실이 너무 추워서 많이 힘드신 것 같다. 사저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님 네. 진용을 다 짰어요. 마치 작은 청와대를 보듯이 홍보, 정무, 총괄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참 어제 민경욱 의원이 그 자택에 들어서는 대통령께 자중자애 하시라라고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저는 예. 자중자애도 좋지만 자숙을 해야 할 때다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저렇게 보필했던 친박계, 진박을 자처했던 의원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지금 사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제기를 노릴 대상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더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저 의원들이 과연 애국심이라고 본인들은 애국 보수라고 얘기하고 애국 시민들과 애국 국민과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좀 정치적인 속셈이 굉장히 많은 거다. 아,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요? 저기 몇몇 분들은요. 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 대통령의 인기가 좀 떨어질 때 이미 다른 무슨 포럼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좀 등 돌리는 말들도 했던 분들이에요. 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라고밖에는 좀 박하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뭐 비서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우가 다 중단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혹시나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에 대한 특별한 그것만 부분들의 해주는 거죠. 최소한의 정도의 예우를 갖추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경호팀의 일원으로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소속을 바꿔가면서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일부에서는 이게 뭐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그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뭐 경호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선 행정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사표를 내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절망스러운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지금 뭐 친박계 저 의원들이라든가 저 친박 집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작은 불씨 같은데요. 저게 향후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얼마나 큰 부담으로 저 계속 자리 잡을지 저는 외려 그게 더 걱정입니다. 예. 2, 3년 후에 총선도 있고요. 예, 일단 박 전 대통령을 누가 지근해서 뭐 보자 하느냐. 일단 윤 전 행정관이랑 이영선 행정관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영선 예. 행정관 같은 경우가 보직을 변경하면서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와 경비에 대한 예우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경호 인력으로 이영선 전 행정관 현재 행정관이죠. 경호 인력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경호팀으로 합류했다는 거고요. 예. 윤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 역할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아마 예. 윤 전 행정관도 실질적으로 사표를 내고 그 보좌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경호 쪽으로 합류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예. 실제 윤 전 행정관이 경호 쪽으로 합류하는 거는 국민 정서상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아니 그러면 이영선 네. 행정관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그렇죠. 거고. 정부에서 세금으로 월급이 나가는 거고요. 예.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파면당한 대통령은 연금도 받을 수 없고 예. 실제 네, 삼성동 사저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전문가 패널 네 분과 함께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오늘 오전까지 좀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꽃도 보내고 여전히 어젯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뭐 저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시지 않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조용히 그 좀 지켜봐 달라고 하든지 저는 그 뭐 좀 저 진정시킬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거를 그러니까 월급도 박 전 대통령이 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사비로 줘야 돼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려면 비서관 채용이 가능한데 파면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서관 채용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고요. 예.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비로만 지급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거의 뭐 혈혈단시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어저께 퇴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실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도 마찬가지거니와 정치권에 있는 친박